지금 당신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면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 그건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지?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고통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고정 비용입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힘들면 쉬어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리고 SNS를 열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심어지죠. 힘들다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힘듭니다. 회사가 성장할 때도 힘들고 멈춰 있을 때도 힘들고 심지어 줄어들 때도 힘듭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뭘 선택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통은 특정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 영어로 말하면 디폴트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켜면 기본 설정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값,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뭘 해도 어떻게 살아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뭔가 힘들고 불편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뭔가요? 피합니다. 미룹니다. 딴 걸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하려는 행동 자체가 또 다른 걱정과 죄책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게 또 고통이 됩니다. 즉,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가 더 큰 고통의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의 첫걸음은 딱 하나입니다. 고통이 기본값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고통이 기본값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유독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불확실성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아주 다른 얼굴이요. 첫 번째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룰렛 게임 아시죠? 선물 D번에 걸면 30배를 받을 수 있고 빨간색에 걸면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불확실하지만 계산된 불확실성입니다.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판돈을 걸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어림잡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게임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과 인생입니다. 사업과 인생은 카지노가 아닙니다. 당신이 돈을, 시간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확률조차 알 수 없어요. 룰렛처럼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확률로 성공한다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불확실성입니다.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도전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힘든 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고통의 양은 정해져 있지만 보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고통은 피할 수도 없고 확률도 모르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통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무엇을 얻을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매달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 보험료, 통신비 같은 것들이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잖아요. 고통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비용이라면 가장 큰 수익과 의미를 가져다 줄 곳에 지불해야 하지 않겠어요? 목표 A를 향해 고통을 감수하면 그 고통에 비해 얻는 게 작습니다. 목표 B를 향해 같은 양의 고통을 감수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목표 C를 향해 그 고통을 쏟으면 훨씬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양은 세 경우 모두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어디를 향해 그 고통을 쓰느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견뎌낸 사람 중 하나였죠.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가 관찰한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건 체력도, 나이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도 견딜 수 있다. 이게 그가 남긴 말입니다. 어떻게든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고통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유가 있는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유 없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에 이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목표가 가치 있는 목표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란 성공이 보장된 목표가 아닙니다. 쉬운 목표도 아닙니다. 가치 있는 목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목표, 창피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목표, 고통스러운 실패를 겪을 가치가 있는 목표. 이 세 가지 통행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목표만이 진짜 목표입니다. 비판, 창피함, 실패. 이걸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목표를 찾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고 고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과 창피함은 피할 수 없는 통행료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비판받습니다. 무언가를 혁신해도 비판받습니다. 어차피 받을 비판이라면 의미 있는 일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창피함은 어떤가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서툴고 부끄럽고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이건 성장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처음의 민망함이 압도적인 성장을 만듭니다. 아이가 걷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걷기 위해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넘어집니다. 비틀거리고 쿵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그 순간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넘어짐 하나하나가 뇌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각도로 발을 내디디면 넘어진다. 이 속도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다. 그 수천 번의 실패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겁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멘토 역할을 하는 유명 유튜버 알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초기 영상을 보면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고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창피함을 견디고 계속 통행료를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그입니다. 아기와 알렉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창피함을 견디고 계속 통행료를 지불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의 민망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처음의 민망함이 압도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서툰 시작, 그게 바로 마스터리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위기는 시작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시작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래프를 하나 상상해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의욕과 흥분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면 누구나 설레죠. 그 설렘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흥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하기만 합니다. 이 구간을 영어로 The Boring Routine이라고 부르는데요. 흥분은 사라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한 일상의 구간, 이게 바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설렘을 찾아 떠납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진짜 위기는 시작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상을 견디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진짜 성공은 화려한 시작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는 데서 결정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목표를 위해 고통받고 있나요? 그리고 그 목표는 불확실성과 비판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투자할 가장 가치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통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지금 이 순간 힘들다면 사실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만해야 한다, 잘못됐다, 포기해야 한다는 신호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뭔가 진짜 중요한 것과 씨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 없는 것은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쉬운 것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건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건 당신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지옥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에 충분한 이유를 부여했고 그 이유가 그들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지금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지식 한 스푼 이영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